자세한 정보를 밝히고 싶지만 이런 내용의 글을 어딘가에 올린 자체로도 제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서 다소 많은 생략을 하는 부분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이야기하려면 일단 저희 엄마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입니다. 제가 파혼을 한 근본적인 원인은 엄마에게 있거든요. 저희 엄마는 굉장히 예뻤습니다. 엄마가 예쁘면 얼마나 예쁘겠어 하겠지만 동네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예쁘다고 한 번쯤 돌아볼 정도로 예뻤어요. 어린 시절에 저희 아빠를 만나 덜컥 저를 임신하지 않았다면 드라마에서 봤을 것 같은 그런 외모였으니까 말입니다. 엄마도 그 부분을 알고 있었어요. 얄밉게도 자신이 예쁘다는 것도 잘 알았고 외모에 대한 자부심도 넘쳤죠. 하지만 늘 아빠를 만난 걸 후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빛나던 인생을 망친 게 아빠와 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아빠가 엄마에게 굉장히 잘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불똥은 가만히 있던 저에게 튀기 시작했어요. 구질구질 너만 아니었으면 엄마 이렇게는 안 살아. 널 가지지만 않았어도 엄마는 뭐라도 해서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을걸. 그런데 너는 얼굴이 그게 뭐야? 응? 아, 이거 여드름. 여드름? 진짜 별 더러운 걸 얼굴에. 그런 게 얼굴에 있으면 난 벌레 기어다니는 느낌 날 것 같아. 어쩜 너는 얼굴은 둘째치고 피부까지도 안 좋은 건 다 아빠를 닮아. 아빠는 사춘기엔 누구라도 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어. 너희 아빠는 어쨌는지 몰라도 난 없었어. 난 그런 거 내 피부 위에 달고 다닌 적도 없다고. 너 세수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세수해. 그리고 세수 자주 하면 더 안 좋다고 그랬는데 피부 보호막이 있는데 피부가 공부로 되니? 그거 이론 아무리 들어봤자야. 피부는 나처럼 타고나는 거라고. 아우, 너만 보면 내가 답답하고 머리만 아프니까 얼른 씻든가 어쩌든가 해. 내가 네 얼굴만 보면 한숨이 나와. 여자는 얼굴이 생명인데. 아우, 됐다. 말을 말아야지. 저는 평범한 얼굴입니다. 사실 엄마가 그렇게 끔찍해하는 제 얼굴은 밖에 나가서도 누가 놀릴 정도는 아니었어요. 물론 제가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필이면 엄마 아빠의 안 좋은 부분을 다 닮은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제 눈은 옆으로 길게 뻗어 있었고 코는 낮고 작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냥 사춘기에 잠깐 생기는 거라고 신경을 쓰지 않았으면 괜찮았는데 엄마가 주는 스트레스로 흉까지 진 상태였죠. 그런 저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주는 건 바로 엄마를 꼭 닮은 제 동생 때문이기도 했어요. 물론 내가 좀 더 예쁘긴 했지만 넌 내 어린 시절이랑 많이 닮았어. 넌 엄마 대신 꿈을 이뤄줘야 해. 가수라든가 드라마 여주인공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진짜? 그럼 나 연기학원 이런 거 다닐래. 응? 그래? 우리 작은 딸 하고 싶은 거 다 해. 엄마는 앞으로 널 위해서 살 거야. 알았지? 엄마, 난 피아노 학원 가고 싶은데. 뭐? 피아노? 우리 형편에 둘이 가당키나 해? 넌 언니가 돼서 왜 그렇게 욕심이 많니? 동생 잘 되는 게 배가 아파. 벌써부터 그렇게 질투하고 그러면 나중에 커선 어쩌려고? 넌 얼굴이 예쁘지 않으니까 착하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어디 가서도 사랑 못 받고 그렇게 살아. 알아? 엄마는 왜 동생만 예뻐해? 차별이야 이거. 그리고 쟤는 학원 2개나 다니고 있는데 왜 나는 못 가게 하냐고. 나도 학원 가고 싶단 말이야. 동생은 미래 가수나 배우가 될 거야. 너랑은 다르다고. 이건 차별이 아니라 투자야. 그래도 엄마. 저는 너무 서러워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차가웠어요.
툭 하면 울고불고. 그것도 예쁜 애들한테나 통하는 거지. 엄마는 솔직한 사람이야. 안 예쁜 걸 예쁘다고 내 자식이라고 감싸고 도는 옆에 애들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 그러니까 너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놔. 그래야 세상 사는 게 편하니까. 그때 제 나이 고작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못생겼다는 소리를 듣고 자란 저는 그렇게 괜찮게 자라진 못한 것 같아요. 자존감은 바닥이었고 자신감도 없었죠. 하지만 그걸 채우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머리가 썩 좋은 편도 아니었던 저는 오직 엄마에게 칭찬을 받고 싶다는 마음에 밤을 새고 악착같이 공부를 한 거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해도 칭찬받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을 텐데 그때 저는 어렸고 많이 외로웠거든요. 한마디로 불쌍한 아이였죠. 그런 식으로라도 관심을 받으려고 나름 발버둥을 치고 있었던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좋은 성적표를 받아와도 동생을 더 우선시했어요. 엄마, 나 이번에 반에서 1등 했어. 그래. 잘했네. 뭐 가지고 싶은 거 있어? 아빠한테 말해 놓을게. 그럼 나 수학, 과외나 학원은 빼고. 엄마, 다른 친구들은 학원 다니고 다들 기본으로 한다고. 그리고 반에서 1등 했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건 동생 때문에 안 된다고 했잖아. 그냥 가지고 싶은 문제집이나 사. 따라잡기 벅차. 중학교 수준이야 어떻게든 했지만 이제는 정보 싸움이고 내가 수학이 조금 힘들어서 그래. 응? 제발. 학원은 한 번 다니면 다달이 나가는 돈이 얼만데. 우리 집 형편 뻔히 알잖아. 너희 아빠 능력이 딱 거기까지인데. 생각해보니 진짜 열받는 일이지. 내가 왜 이런 집에 시집와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내 얼굴의 외모면 훨씬 더 좋은 조건의 사람을 만났을 텐데 말이야.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만해. 아빠가 들으면 속상해해. 모르겠니? 엄마는 솔직한 사람이야. 그리고 분에 넘치게 과분한 날 만난 게 세상 유일한 자랑인 사람인데 모르겠어? 속상? 너도 참. 그냥 대충 가지고 싶은 건 말해. 그리고 공부 잘하는 거 당연한 거야. 원래 못생긴 애들이 공부는 잘해. 내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 엄마,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이제 수험생인데 꼭 그런 식으로 외모 비하를 해야 해? 수험? 지금 너도 네 인생에서 중요하겠지만 네 동생은 우리 가족 전부의 인생을 바꿔줄 기회야. 고작 수험생이라는 이유로 이러는 건 좀 아니지. 그리고 똑똑한 척 하지 마. 결국 너도 사회 나가보면 알게 될 거야. 여자로 태어나서 외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하겠지. 내가 어릴 때부터 그 소리만 듣고 자랐는데. 근데 엄마도 동생한테 너무 기대는 하지 마. 걔 학원 안 가고 매번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던데. 뭐? 이 기집애가 전화해봐. 아니지. 학원에 내가 전화를 해. 됐다. 걔가 오죽하면 그랬겠어? 다 이유가 있으니 그렇지. 원래 예수라는 애들이 자유분방하기도 하고. 근데 넌 언니가 돼서 그걸 엄마한테 이르기나 하니? 정말 성격 고약하네.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가 엄마에게 더는 뭔가를 기대하지 않은 게 말이죠. 엄마는 매번 동생만을 예뻐했고 동생은 기고만장해져서 저를 무시했고 아빠는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았음에도 싫은 소리 한번 못했어요. 이처럼 제게 가족은 제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버거운 존재였습니다. 그 안에서 결국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공부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어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엄마는 제게 조금의 투자도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학? 꼭 가야겠어? 장학금을 받던가 조금 낮은 곳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넌 왜 그렇게 욕심이 많아? 엄마가 말한 거 다 어디로 들었어? 엄마, 남들은 못 가서 안달인 곳이야. 등록금만 해주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알아서? 그때 가면 또 딴소리 하려고? 네 동생 지금 연기, 음악, 발레 학원 다니는 것도 버거워서 한 달씩 돈도 미루고 있는 이런 형편에 욕심이야 그거. 엄마! 어머, 이 지지배가 왜 소리를 질러? 그리고 생각해봐라. 대학 나와서 취직 못하는 인간들 수두룩하고 결국에 결혼하고 애 낳고 땡치는 게 여자 인생이야. 그런데 왜 대학을 꼭 가야겠다는 거야? 어차피 시집 갈 건 뭐하러 그 고생을 하냐고. 엄마는 진짜 내 엄마가 맞긴 해? 그러기에 나도 궁금하다. 어떻게 내가 너 같은 걸 낳았는지. 결국 저는 그날 엄마와 크게 싸웠고 아빠가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으로 제 등록금을 마련해 줬습니다. 아빠는 제게 너무 미안하다고 했지만 결국은 엄마에게 비밀로 하라는 말을 했고요. 제 입장과 처지가 그렇다 보니 더욱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실제로 장학금도 받았고 취업 준비까지 동시에 해서 졸업 후에 방송 관련 일을 하게 됐어요. 일은 힘들었지만 높은 연봉에 꽤 알아주는 직업이었죠. 그런데 딱 그때 문제가 터졌습니다. 바로 저의 예쁜 여동생이 임신을 하게 됐거든요. 저는 아직도 그날 엄마의 모습이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그토록 서럽게 우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에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자식 잃은 어미처럼 봤을지도 모르겠네요. 미쳤어. 너 내 꼴을 보고도 이딴 짓을 해? 미쳤지? 미쳤어. 엄마, 나 애 낳고 그냥 살고 싶어. 절대 안 돼. 차라리 날 죽여.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어? 네가 나한테 감히. 너 지금 당장 병원 가자. 병원 가서 검사 다시 받고 수술을 하든. 싫다고. 나 오빠 사랑해. 나는 사랑 안 했는지 알아? 근데 이게 뭐야? 이렇게 궁상 떨면서 살고 있는데 넌 엄마 보면서 느끼는 거 없어? 얼굴 예쁜 거 그거 하나 보고 너랑 결혼하자고 한 거야. 그 남자는 변변한 직업도 없잖아. 근데 결혼 절대 못해.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이지. 내 인생인데 엄마가 난리야? 엄마가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거야? 어릴 때부터 나한테 억지로 강요하면서 엄마는 대리만족한 거 아니었어? 나 혜택 받고 자란 거 모르지 않아. 그런데 그게 정말 내가 다 원한 거였어? 너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하고 친구들도 못 만나게 하고 이리저리 학원 보내고. 나 노래 못해. 나 음치라고. 근데도 억지로 가수시킨다고 한 것도 엄마야. 너도 좋다고 했잖아. 너도 연예인 되고 싶다며. 어릴 땐 좋았지. 근데 그건 어릴 때잖아. 나중에 싫다는 걸 억지로 시킨 건 엄마고. 나쁜 년, 나가.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엄마, 너 같은 딸 나한테 이제 없는 걸로 칠 테니까. 그때 제 동생은 몇 번을 엄마를 붙잡으며 울다가 결국은 짐을 챙겨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기 전에 제게 아주 작게 말하더군요. 언니, 내가 못되게 굴었던 거 미안해. 근데 나도 힘들었었어. 그러니까 너무 나 미워하지 말아줘. 갈게. 잘 있어. 엄마는 그 뒤로 거의 한 달간을 알아누우셨습니다. 실제로 병원에도 몇 번 실려갔고요. 그런데 몸이 조금 회복이 되자 엄마는 제게 이전과 다른 행동을 하셨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너 때문에 이렇게 털고 일어난 거야. 알지? 엄마가 아침 만들어 놨으니까 회사 가서 먹어. 그리고 여기 이거 녹즙이야. 피부에도 좋다고 하고 또 건강에도 좋으니까 이거 매일 챙겨 먹어야 된다. 알았지? 뭘 놀란 눈을 하고 있어. 지각하겠다. 얼른 회사 출근해.
몸에 짜고 너무 단 거 많이 먹지 말고. 알았지? 건강이 제일이야. 알았어. 그럴게. 돼지처럼 살찐다고 아침이라도 굶으라고 했던 엄마의 변화는 저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지나니까 싫진 않았습니다. 엄마는 동생의 빈자리를 저로 채우려는 듯 너무나 잘해줬어요. 원래대로라면 따로 집을 구해서 나가려고 했던 시기였는데 그걸 미룰 정도였죠.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걸 머릿속으로 생각은 했지만 아무래도 제 결핍된 부분이라서 마냥 좋기만 했습니다. 제가 퇴근을 하면 저를 반겨주고 제 목욕물을 받아주고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크게 웃어주는 엄마가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아주 조심스럽게 제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딸 남자친구 있어? 뭐 일하느라 바쁘기만 해서. 그렇지? 이 방송 일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물론 알지. 아는데 그래도 사람을 만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생각해봐. 너 중학교 때부터 공부만 하고 대학 가서도 공부하고 아르바이트 하느라 제대로 연애도 못했잖아. 그야 그렇지. 근데 왜? 실은 엄마가 아는 분이 그 사람이 널 굉장히 좋게 봤다고 하더라고. 나를? 근데 난 엄마 주변 사람을 만난 적이 없는데. 정식으로 인사를 한 건 아닌데 너도 기억할 거야. 나 그때 입원했던 그 병원. 병원? 그렇지. 근데 누구? 병원 의사. 그 할아버지 같은 그 사람? 그 사람이랑 나? 적어도 한 60대로 보이던데? 아니 70대. 지방의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진료할 수 있는 과목도 4개 정도가 되는 규모였고요. 저 역시도 2번인가 봤는데 저를 아래 위로 보는 모습에 불쾌했던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 내가 미쳤어? 그 의사 말고 아들. 그것도 막내 아들. 난 본 적이 없잖아. 있어? 없지. 근데 의사 선생님이 너를 좋게 보셨잖니. 그거면 됐지? 그 막내도 공부를 또 엄청 잘한다고 그러더라. 직업도 안정적이고. 그 정도면 너무 좋은 조건 아니니? 엄마, 근데 의사면 우리 집이랑 수준 차이 난다고 하고. 알잖아. 그런 건 절대 안 보는 깨어있는 분이라 그래. 너 행동 바르고 인사성 있는 거 보고 딱 막내 짝이다 싶었던 거지. 난 좀 부담스러운데. 이거 선이잖아. 소개팅이 아니라. 너 나이 이제 좀 있으면 30이야. 선이든 소개팅이든 많이 만나봐야 사람 보는 눈도 기를 수 있는 거고. 엄마가 그 의사 선생님한테 치료받고 했던 걸 생각해봐. 이런 말이 나왔으면 엄마 체면을 파서라도. 응? 그래도 엄마 나는 자연스럽게. 그게 가능은 해? 매번 야근에 편집일 하다가 밤이나 새면서. 그야. 그럼 부담 안 가진다? 그냥 밥이나 먹는 수준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 그럼. 우리 딸 역시. 내가 진짜 딸을 잘 뒀네. 엄마가 너무 고마워. 우리 딸 너무너무 사랑해. 엄마가 그때 입고 나갈 옷은 사줘도 되지? 구두도 필요하겠다. 그래, 머리도 하고. 솔직히 썩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만나보니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그 사람을 봤을 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왜 그 사람을 마음에 들어 했는지 말이죠. 일단 얼굴이 멀끔하게 잘생겼더군요. 키도 굉장히 큰 편이었고 배려심도 있었습니다. 확실히 좋은 사람이긴 했지만 저를 딱히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진 않았어요.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저를 잡더라고요.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사람이 싫은 건 아니었고 엄마의 간절한 부탁도 있어서
그렇게 몇 번의 식사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저를 잡은 것과는 달리 그렇게 적극적인 만남이 아니라는 건 연애 초보인 제가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의무인 것 같고 연기인 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이었죠. 솔직하게 말해줄 순 없어요? 딱히 저랑 만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느끼게 했다면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거든요. 무엇보다 집안 차이도 나고. 그건 정말 신경 안 쓰셔도 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마음에 들어 하시기도 하고요. 그니까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혹시 억지로 이 자리에 나와서 저 만나는 건가요?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다. 그게 실은 그 사람은 자신이 이전에 연애를 했는데 헤어짐에 대한 충격이 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만남 자체가 꺼려졌는데 만날수록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에 욕심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놓치기는 싫고 마음 정리가 덜 된 탓에 그렇게 보였을 거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긴 한데 마음 정리 다 하고 만나는 게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싶어요. 그때도 제가 괜찮다면 저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의 만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저를 찾아왔고 제가 일을 하는 곳에도 오곤 했어요.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엄마는 친구처럼 지내는 것도 괜찮다고 설득을 했고 그러다 보니 그 사람과의 만남은 더 길게 이어지게 됐죠. 친구로 1년, 그리고 다시 연인으로 1년을 보냈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때가 30이 넘은 나이였기에 당연한 수순처럼 넘어가게 됐네요. 사실 연애 중간중간에 가끔 남자친구의 아버님을 뵀는데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이미지였던 것에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관찰하듯이 보는 그 눈이 싫었는데 다시 뵙게 된 이후에는 제게는 특별하게 잘 대해주셨거든요. 무엇보다 저희 아버지와는 다른 카리스마가 느껴졌고 자식들을 차별하지 않고 엄격하게 가르쳤다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우리 아버지는 좀 우유부단하신 편이거든. 그렇지. 엄격하셨어. 내가 어릴 때부터. 물론 형들도 그렇게 컸고. 근데 오빠, 할아버지부터 의사 집안이었다고 했지? 그래서 아버지도 의사가 되셨다고 하셨고 우리 엄마도 의사였고. 아, 정말? 근데 어머니는? 오빠 어머니 이야기는 거의 안 했잖아. 실은 이혼하셨어. 개인적인 문제로. 그렇구나. 그런데 보통 집안이 대대로 의사면 아들 중에도 의사가 있을 법한데? 우리 집은 그렇진 않았어. 대충 자유로웠지. 진짜 열린 분이시네. 대단해. 근데 그럼 날 뭘 보고 좋아하신 걸까? 얼굴도 그냥 그렇고 직업도 나쁘진 않지만 의사도 아니고. 그야 모르지.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그 조건을 알게 된 건 상견례였습니다. 예비 시아버진 숨기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는 본인의 노력과 의지, 그리고 욕심을 봤습니다. 듣기로는 학원도 안 가고 반에서 1등, 전교에서는 10등 안에는 무조건 들었다고. 네, 사돈. 우리 딸이 좀 욕심이 있죠? 스스로 뭔가를 이뤄낸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한테는 그게 없기 때문에 저는 둘이 잘 어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유, 그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이 정말 잘 어울리지 않나요? 진짜 너무 예뻐. 그런 것 같습니다. 혼수나 이런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이 손주는 빨리 보고 싶긴 합니다.